반갑습니다. 시험 문제 풀이를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원래 사실 시험 범위 자체도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두 타임 정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를 본 수업 시간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진짜 많으셨고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원래 여기가 좀 이 파트가 어려운 게 그 이제 이 뒤에 배울 내용보다 조금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나라를 동시에 여러 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하는 초기 철기 시대 고기도 조금 그렇지. 단발성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뭐 이건 뭐고 이거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오는 부분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나라 저 나라 고 나라 막 이렇게 나라가 여러 개 나오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을 이 나라 시각에서 저 나라 시각에서 그 나라 시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고구려 시각에서 봐야 되고 백제 시각에서 봐야 되고 신라 시각에서 봐야 되고 또 그런 점들이 좀 있었을 거기 때문에 되게 난해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그러니까 왜 작년에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하실 때 어쩌다 선배들 얘기 나오거나 그러면 한국사는 좀 재밌는데 뭐 이런 얘기 하셨던 친구들 요새 많이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그죠? 이 한국사가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역사고 아무래도 세계사보다는 한국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문제를 쉽게 내지 않는 편이고 우리가 공부를 쉽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우셨을 수 있고요. 결과가 조금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원래 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원래 까다로운 부분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명이 나와도 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막 이렇게 막 얘 어떤 왕 이름이 나오면은 얘가 어느 나라 왕이었던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왕이 한 명 있으면 업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어떤 나라인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축하드림. 아무튼 그렇습니다. 1번 문제예요. 요거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을 텐데, 기본적으로 금속성 도구가 나와야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래야 왜냐면 신분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동기 시대가 돼야 청동기라는 많이 못 만들고 귀한 그런 특별한 도구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신분제 형성이 되고 신분제가 형성돼야 사회가 조직화되고 그래야 국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앞으로 와야겠죠. 많이 했던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는 게 고조선이죠. 그다음에 고조선이 건국된 상태에서 철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니은 디귿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고요. 2번입니다. 요거는 쉬운데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5점을 드린 거예요. 요거 뭐 공부 열심히 했다면 요거 푸는 데는 뭐 3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나라죠. 뭐 다른 풀이가 필요 없죠, 요거는. 그다음에 요것도 사실 강조를 많이 해서 고조선이 철기를 쓸 줄 아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고조선이 무너졌고 그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전체로 퍼진다. 이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 뒤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걔네들이 다 철기인 상태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여기 되겠죠. 4번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아유 왜 다 긋는 게 됐냐. 요 1번은 주로 이제 백제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요거는 주로 이제 백제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비파용 농검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요거는 뭐 이제 청동기 시대 시작이니까요. 그다음에 위만이 한반도에서 세력을 강화했다. 요거는 이제 위만조선 얘기죠. 한반도 남부와 중국을 요게 이제 고조선 멸망의 계기죠. 계기.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료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이제
국가 이름 여러 개 기억하기도 힘든데 그 안에서 특징을 또 다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책화 다른 반 학생 출입 금지 그거죠. 책화는 동해였었죠. 뭐 풀이할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동해였었다. 다음에 요거 기억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국이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빠르게 받는 두 개의 나라가 왕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 되겠죠. 나머지 옥저, 동해, 삼하는 왕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류가 설명하는 지역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면서 쭉 보시면 천군, 소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재정 분리 상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급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부른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이 얘기도 아마 수업 시간에 했을 거예요. 도망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돌려보내지 않아서 도둑질하기를 좋아한다. 요거 이제 사만이죠, 사만.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다음에 7번 요것도 뭐 사실은 근데 이거 좀 미안한 감은 있어요. 이것도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문제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5점을 드린 건데 어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으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아마 기억나실 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는 봐달라 그랬잖아. 왕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제천행사 이름. 요거 두 가지는 봐달라 그랬었죠. 그 그대로 문제 내는 거예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요 뭐예요? 영고고. 얘는 뭐야? 동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옥저는 없고. 동해는 무천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계절제 술인날. 그죠? 그렇게 보면 여기 답이죠. 7번은 1번. 그다음에 요거 왜냐면 이 마지막 문장 있죠. 요 원래 이 문제 원래 이거 없는 문제였어요. 이거 원래 없는 문제였었어. 그래서 그냥 농민이 굶주림을 호소하자 요것만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만 들어서 못 푸실 것 같아서 진대법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구려죠. 요거 사실은 재상 이름도 떠올라야 돼. 을파소. 시기도 떠올라야 돼요. 시기도. 언제예요? 고구려의 고국 천왕. 그죠? 2번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소스리망의 정책 이것도 뭐 사실은 이거 글 없어도 되지 뭐. 근데 이제 불태율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거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불교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죠. 그럼 태학 율령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 디귿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왕이 백제를 다스리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동아시아의 국제적 모습. 안 그래도 국제 얘기를 하고 있죠. 칠지도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그렇게 보면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요게 이제 고국 원앙을 죽인 얘기죠. 요게 답이 되죠. 나제 동맹이 체결됐던 건 신라 입장에서는 눌지마립간 때였죠.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지나서 장수왕으로 넘어오면서 진격 방향을 남쪽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이 아니라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비유왕이었는데 아무튼 시기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겠죠. 부기가 백제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이거 기억나시겠죠?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는 백제 입장에선 계로왕 때였었죠.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다. 요게 이제 요것도 광개토대왕이 신라 도와주고 신라 정치 간섭하는 뇌물마립간 때였고요. 어, 백제랑은 상관없는 그 시기죠.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쇠퇴하였다. 이제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니까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요것도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광개토대왕 시기죠.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3점, 3점인데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왜 제가 이걸 3점을 드렸냐면 그 이걸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왕 죽는 과정 꼭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 달라고 강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강조를.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1번입니다. 또 그 뒤이어서 바로 또 그 문제가 나오고 있죠. 광개토대왕 때 신라를 구원. 요거 뭐 뇌물마립간이죠. 뇌물마립간.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이 오타가 있었네요. 출저가 아니죠. 출처죠. 그렇게 본다고 봤는데. 아무튼 12번 장수왕의 정책. 요거 뭐 요것도 뭐 사실은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억과 니은이죠. 뭐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동해정복은 태조왕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만주정벌은 광개토대왕인데 이거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문제가 좀 어렵죠. 요런 문제가 어렵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험 직전에 그 간단 퀴즈 보내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는 고국 천왕이었고요. 백제는 근초고왕이었고요. 신라는 뇌물마립간. 그때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뇌물마립간 때는 김씨 독점세습, 눌지마립간 때는 왕위의 부자상속. 그래서 신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두 단계가 필요했었다. 5번이죠. 5번. 그렇고요. 14번입니다. 14번. 요거 어 요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동성왕이 백가에게 암살되자. 요 얘기는 백가의 난 아이고 씨. 이거 이러고 동성왕이 백가에게 암살되자. 이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야? 반란이라는 거잖아. 반란. 근데 무령왕이 백가를 토벌했다. 그럼 반란을 진압했다는 거잖아요. 요거 제가 되게 강조했을걸요? 반란을 진압하고 직접 자기 실력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올라온 왕이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이 자체로 경고 조치를 한 셈이 되고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무령왕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무령왕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었죠. 22단로 왕족 파견. 요게 답이 되겠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요거 성왕이죠. 성왕.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했다. 이거 의제왕인데 요거까지 기억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건혼이란 이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저기 신라 버풍왕이죠. 일본의 놀이사치계를 파견했다. 이것도 성왕이고요. 아무튼 14번은 2번입니다. 다른 거랑 구분해달라는 거보다는 22단로의 왕족 파견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강했습니다. 15번 요거는 사실은 요거 왜 3점이냐면 요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사실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안 짚어드리고 그냥 냈었어요. 맞아요. 그냥 냈었어야 맞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짚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계로왕 때 한성 잃어버리고 한성 함락당하죠. 그 다음에 문주왕 때 빠른 속도로 옮기죠. 그 다음에 동성왕,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이잖아요. 성왕 때 드디어 뭘로 가요? 사비로 가죠. 요 사이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안 했으면 4.5점 가는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3점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웅진입니다. 웅진. 근데 이거 틀리는 사람 꽤 됐을 거야. 아직 마감을 안 쳐서 모르겠는데 아마 꽤 됐을 겁니다. 졸본, 경주 이런 거 고르면 에이 진짜 그죠? 한성도 고르면 안 돼.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렵죠. 왜냐면 이 문제를 5점을 드린 건 강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요거를 풀 수 있으려면 삼국시대 전체의 흐름을 좀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죠? 가장 먼저 죽은 건 얘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냈지만 사실은 뭐를 알아달라는 거냐면 각 국가의 전성기 순서를 알아달라는 거기도 해요. 가장 먼저 전성기가 오는 게 백제 전성기죠. 그때 얘가 죽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는 게 고구려 전성기죠. 그때 얘가 죽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신라 전성기죠. 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단아가 되죠. 단아가. 그래서 이렇게 5번. 이거는 사실은 삼국시대 전체의 큰 틀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어, 사실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대신에 또 근데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냐면 제가 왕이 전쟁 중에 죽는 게 보이면 죽은 왕이 누구고 그 나라가 어디고 죽인 왕이 누구고 그 나라가 어딘지를 다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단출하게 안 냈죠. 사실은 각 나라의 전성기의 순서를 알아달라. 근데 그런 식으로 강조한 적도 없어. 그래서 한 서너 시간에 걸친 수업 내용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무튼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3점짜리야. 요거는 사실은 뭐 변환 이런 거 물론 변환의 유무를 기억해서 풀었으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건데 철이 많이 생산된다며. 그러면 철제 유물을 골라 주셔야 되고 그럼 철제 유물이 아닌 걸 빼야죠. 비파용 논건 반달 돌카 이런 거 빼야지. 그럼 니은 리을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변환이나 그 뒤에 따르는 가야에 어떤 유물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공부를 통해서 기억해서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면 철의 유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철 유물이 아닌 것들을 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예요. 그다음에 18번 요거는 뭐 사실 단순 기억형 문제라서 뭐 그냥 푸시면 되죠. 근데 지징왕은 제가 말씀드렸다. 오타가 있었어. 오타가 있었어. 그 지징왕은 뭐예요? 요거 신라 국호랑 왕칭호 왕으로 한 거 요거 말고는 사실 없죠. 요거는 이제 신라 전성기를 준비한 버풍왕의 어떤 업적을 잘 구분해 달라라는 문제죠. 그래서 4번이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18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날 거 안 되죠? 18번은 4번이었고요. 사실은 저기 뭐야? 요거 빼고 어 요거 빼고 다 버풍왕이죠. 다 버풍왕입니다. 그래서 지능왕, 버풍왕, 그다음에 지징왕 요 셋을 잘 구분해 달라. 뭐 그런 의도였어요. 사료의 내용으로 옳은 것, 사료의 내용에 해당하는 왕. 요것도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가 원래는 사실 여기에 다른 나라 왕들을 넣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문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백제 왕들만 넣은 거예요. 어, 이런 거 안 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그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장난칠 수 있어요. 어, 불교 받아들이는 문제네 하고 봤는데 다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야. 근데 어딘 신라 왕이고 어딘 고구려 왕이고 막 이래. 이러면 혼동 올 수 있지. 근데 이제 백제 분기라는 걸 넣어서 이제 근데 이제 백제 왕들만 줬죠. 그래서 침류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이었습니다. 20번. 요거 요거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대는 왕으로서 황제를 받들어 모시는 일에 분노하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중심인데, 그죠? 자기들이 짐은 1,000명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여러 작은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려 신하가 되고자 하는데, 그대는 왜 꿇지 않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꿇어라! 안 하는 나라 어디에요? 고구려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해서 5점이 중요해서. 이해되시겠죠? 4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되게 강조했었어요. 막 잊지 마라 대가야 막 이렇게 PPT 써놓고 누구예요 이거? 진흥왕이죠. 진흥왕의 업적을 알아달라는 거고 요거도 사실은 아까 같은 맥락이긴 해요. 지징왕, 버풍왕 구분해 달라는 건데 사실은 당황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5점이 들어간 거예요. 당황성을.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신라의 너무 몇백 년 동안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한강은 장점이 많지만 신라가 한강을 원하는 건 단 하나의 이유예요. 농사가 잘 되고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신라가 한강을 원하는 건 오로지 문물 교류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강을 차지하자마자 당항성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황룡사 창건은 뭐예요? 버풍왕 때 불교를 받아들일 때 워낙 귀족들의 거부감, 어떤 귀족들의 저항 이런 게 많았으니, 그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고요. 음, 22번. 근데 요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더라도 풀 수 있겠다. 생각을 통해서 그지 않아요? 갈등을 화해시키고
모든 것들의 모든 개체의 조화를 강조하고 다 잘 지내보자는 거잖아.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가 필요한 때가 언제겠어요. 이때지 뭐 통일하고 난 뒤에 그죠? 그래서 3번인 거죠.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얘네들 왜 이러겠냐고. 둘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왜 좋아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랬다고.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죠? 이거 다섯 개 많이 다 똑같았다고. 제 입으로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야, 얘들이 왜 비슷한 시대에 얘들 이미 존경받던 지식인인데 얘들이 비슷한 시기에 왜 조화를 얘기하겠냐. 제가 물어보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섯 개 반이 다 통일됐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랬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했던 답이니까. 그죠? 파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워낙 분명해요. 지금 청해진 설치하는 거 누구예요? 장보고잖아. 얘 나중에 막 뭐야 자기 딸 진골귀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러다 암살당하고 막 그러죠. 요거는 통일신라죠. 그다음에 승려 해초가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요것도 신라죠. 육두품력이 나오면 무조건 신라지. 그러니까 이게 5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기 왕인 박사 요거 일본이랑 친하면 일단 백제 봐야죠. 아직기 왕인 박사는 근초고왕 때죠. 그렇게 보시면 3번입니다. 백제였었죠. 24번 보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시행된 정책은 사실은 요 이제 신라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페이지의 그 시작점 그거 기억나시죠? 경덕왕은 위기의 예고고 해공왕은 위기의 절정이고 진성여왕은 위기의 결말이다. 그거 낸 거예요. 그 문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신라 위기의 시작을 짚어달라는 거죠. 신라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니은이죠. 그다음에 25번 여기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내고 진성여왕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러 호족들의 반란과 분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달리 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줄 보세요. 그러나 최치원의 바람과는 달리 신라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안 먹히더라. 여러 호족들의 반란과 분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희망은 없다. 네, 진성여왕 때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이게 확실히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한국사가 세계사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 역사를 세계사보다 더 어려운 수준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많은 내용을 가르치게 돼요. 우리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학기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부터 세계사랑 한국사는 우리가 국가 전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이제 연습해 두셔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를 학습지마다 마지막에 껴놓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키워드를 꼭꼭꼭 그게 왜 제가 PPT마다 노란색으로 따로 칠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의 키워드가 뭔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만약에 공부할 때가 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항상 잡아두셔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복습, 키워드를 통해서 이해, 키워드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야, 그거.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맞아. 외우는 게 맞는데 역사는 뭐 흐름이다, 뭐 역사는 이야기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했어도 암기를 못하면 그 답이 없지. 날아가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외우는 거부터 하는 그 외우고 넘어가려는 거 잘못된 거라고. 그게 되게 앞뒷말이 모순되죠. 이 무슨 얘기냐면 어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번 시험 범위로 보면은 청동기, 그다음에 고조선, 그다음에 뭐 초기철기, 그다음에 삼국시대, 그다음에 통일신라, 남북국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동기 다 외우고 고조선 다 외우고
초기철기 다 외우고 삼국시대. 그렇게 가지 말란 말이야. 그냥 가요. 그냥 가고 다시 돌아봐. 그리고 또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반복하는 거여야지 요거 다 외우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요거 다 외우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체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외우는 과정은 두 번째야. 생각하는 게 첫 번째지. 생각한 다음에 외우는 게 있는 거여야 돼. 왜냐면 모든 암기는 의미에서 출발해요. 의미 없는 암기는 금방 날아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기억해야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거라고. 그리고 전체를 여러 번 봐야 구조가 보여요. 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결과까지 봐야 알 거 아니야. 봐봐요. 신문왕이 왜 그렇게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없애버리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걸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노급이 부활되고 나서 그 뒤에 신라가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를 까지 봐야 신문왕이 원하는 그림이 뭐였고 걱정하는 그림이 뭐였는지가 이해가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봐야 소스레망이 왜 그런 준비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전체를 봐야 앞전에 했던 정책들이 왜 그런 정책을 했었는지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외우고 넘어가려 그러지 마요. 그냥 넘어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보고 내 말로 설명하는 게 외우고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못 외웠지만 보면서는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 진도 끝까지 왔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역사 1년 내내 힘들 거예요. 2학기 기말고사 볼 때까지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많아야 한 장 반이잖아. 매 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 들었고. 그쵸? 그러면 역사 들은 날은 그 10분, 15분도 안 걸려. 오늘 진도 나간 만큼은 꼭 다시 보세요. 훑어라도 보고 내 입으로라도 그냥 중얼중얼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설명을 내 입으로 해봐야 돼. 내 입으로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거야. 왜냐면 설명을 하려면 말이 앞뒷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해예요. 내가 말이 앞뒷말이 맞도록 내가 내 말을 구성하는 것, 그게 이해라고.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걸 반복해야 암기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암기가 되고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추론이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추적이 되고. 그러니까는 꼭 그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2학기 심할 때까지 계속 힘들 건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이나 아니면 특목 계열을 가서 공부로 꿈을 펼쳐 나가시든 아니면 뭐 다른 장래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이나 대학이 아니라. 근데 똑같아.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점점점 더 많은 양을 소화해 내셔야 될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점점점 어려운 것들을 그게 공부든 다른 분야든 점점 더 어려운 것들을 소화해 내셔야 될 거고 어려운 것들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내 시간에 대한 내 매니지먼트, 내 관리가 필요해요. 체력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맨날 운동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시간 관리 이제는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역사 들은 날에는 복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 임박해서 나 시험 기간 됐으니까 몬스터 쫙쫙 먹고 막 하루에 2시간 자고 막 스카 가고 막 6시간 8시간 막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막 밤 12시 1시 막 그러지 말고 멍청한 짓거리야. 시험 기간 되면 더 잠을 많이 자야 머리가 팽팽 돌죠. 그리고 그 몬스터 먹지 마요. 몬스터 왜 먹어? 몬스터를 먹으면 잠 봐봐요. 나 정말 답답한 게 막 몬스터 먹고 막 레드불 먹고 날개를 달아줘요. 막 이지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그 카페인을 많이 먹잖아요.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그게 미주신경계를 자극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그 미주신경계를 자극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져요. 뇌로 가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같은데 열심히 본 것 같은데 막 강의 영상 3번 4번 잠 안 참고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왜? 카페인 중독 상태니까. 그 여러분들은 성인들이랑 달라요. 성인들은 뭘 먹어도 100% 소화가 안 돼.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기 때문에 뭘 먹으면 쫙쫙쫙 빨아들인다고. 원래 옛날에는 커피도
저기 성인 되기 전에 못 먹게 했었어. 왜냐면 카페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커피 먹는 거랑 여러분들이 커피 먹는 거랑 달라요. 그 몬스터 시험 못 봐도 돼. 공부 못 해도 되니까 몬스터 먹지 마. 아휴, 몬스터 먹지 마. 몬스터 레드불 먹지 마. 사실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 얼마나 공부 좋은 점수 얻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먹는 거 알아요. 너무 마음이 안 그 뭐랄까 안쓰럽고 참 그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 이게 이런 말이 어떨지 되게 변태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펑펑 우는 친구들 보면은 사실 그 모습이 되게 예뻐. 왜냐면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원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힘든 걸 얼마나 제 인내하면서 견뎠으면 저렇게 눈물이 터져 나올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전에 열심히 했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그 눈물 나겠어? 에이 뭐야 이러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눈물 앞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뜨거운 노력들이 있었고 얼마나 힘든 고통과 그 견딤과 인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었고 저도 이렇게 막 저는 울진 않았지만 저도 막 시험지 찢어버리고 막 아유 막 욕도 하고 막 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막 울면서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런 모습들 되게 예뻐요. 근데 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아무튼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사실은 시험지 문제풀이는 뒷전이고 잔소리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공교롭게도 시험 끝나도 주말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